미국은 틀렸고 한국이 옳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남방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공기를 데웠고 한국은 바닥을 데웠죠.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방식을 비효율적이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2025년 겨울 승부는 단 하루 만에 결정났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시스템이 모두 멈춰 섰을 때 한국의 온돌만이 펄펄 끓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자존심 센 하버드 교수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고 돌아갔을까요? 백악관 에너지 자문단까지 움직이게 만든 한국 기술의 위대한 승리. 그 가슴 벅찬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무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심각했습니다. 여행을 온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비장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2번이나 울렸습니다. 하버드 단체 입국자들은 인솔자를 따라 이동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학생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많은 인재들이 한꺼번에 한국을 찾았을까요? 시계 바늘을 일주일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입니다. 저는 토마스입니다. 에너지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30년 동안 오직 난방 시스템 효율만 연구했습니다. 제 연구실은 언제나 전쟁터 같았습니다. 가난했던 유학생 시절 저는 추위와 싸우며 공부했습니다. 오래된 기숙사의 난방이 고장날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가장 빨리 따뜻해질 수 있을까? 그 절박함이 저를 세계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효율. 그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신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보스턴은 연일 한파에 시달렸죠. 기숙사 난방비가 전년 대비 40%나 치솟았습니다. 학생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난방비 고지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김민수가 쓴 온돌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바닥 난방은 혁명적입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 아랫목의 기억을 잊을 수 없어요. 겨울이면 온 가족이 따뜻한 방바닥에 둘러앉아 귤을 까먹었죠. 하지만 저는 보고서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잘라 말했죠. 이건 검증 안 된 민간요법 수준이야. 과학적 데이터가 어딨어.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공조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바닥을 데우다니요. 공기를 데우는 대류 방식만이 과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최대 난방 기업인 아메리카 히트의 임원 스미스였죠. 스미스는 50대 초반의 야심가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출신답게 숫자에 밝았고 승부욕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연구비가 필요하시죠? 한국 기술이 비효율적이라는 걸 밝혀주십시오. 그들이 자랑하는 온돌이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증명해 달라는 겁니다. 스미스는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건 낭비입니다. 사람 머리 위 공기를 데우는 게 훨씬 빠르죠. 이건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구미가 당겼습니다. 제 학문적 신념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연구비 500만 달러. 거절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 기술을 비난하면서 뒤로는 특허를 빼내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그걸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제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거대 기업의 지원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1차 견학팀 300명이 꾸려졌습니다. 하버드 에너지공학과 학생 200명, 건축학과 50명, 공중보건학과 50명,
미국 최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보스턴 공항을 떠나던 날 기숙사 배관이 터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한파에 오래된 배관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학생들은 담요를 두르고 떨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내 이론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오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30년 학문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말이죠. 인천공항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건 한국의 매서운 칼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선생님들 평생 확신하던 게 어느 날 흔들린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은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바로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처럼 말이죠. 버스는 서울을 지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이 솟은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넓은 땅에 단독주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하늘을 향해 집들이 빼곡히 솟아 있었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아파트 단지였죠. 외벽은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놀이터 시설도 낡아 있었습니다. 날씨는 최악이었습니다. 서울은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졌고 바람이 체감 추위를 더 키웠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최첨단 계측 장비들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의 한파였죠.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한 학생은 손이 얼어 라이터조차 켜지 못했습니다. 미국식 두꺼운 패딩도 소용없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한국의 칼바람은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스미스 임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낡은 아파트가 뭘 보여줄 수 있겠어. 창문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올 게 뻔해. 시간 낭비야.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 왜 하필 이런 곳입니까? 최신 건물을 보여줘야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저도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 측 안내자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경비실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70대 중반은 되어 보이는 김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패딩을 겹쳐 입고도 떨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얇은 조끼 하나만 입고 계셨습니다. 마치 딴 세상 사람 같았죠. 봄날 산책 나온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다들 여기서 뭐해? 어서 들어와서 몸 좀 녹여. 그 투박한 손짓에 우리는 홀린 듯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좁디 좁은 경비실이었습니다. 기껏해야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300명이 들어갈 수는 없어서 대표로 20명만 먼저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경에 하얗게 김이 서렸습니다. 훈훈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저는 두리번거렸습니다. 히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달린 에어컨도 꺼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라디에이터도 없었죠. 학생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히터가 없는데 왜 따뜻하죠? 도대체 이 열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실내 온도 24도. 바깥은 영하 15도인데 이 좁은 방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떨고 있던 한 여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시카라는 이름의 건축학과 학생이었죠. 발이 시려 계속 발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동상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학생에게 건넸습니다. 두툼한 수면 양말이었습니다. 아가씨, 발이 따뜻해야 안 아파. 이거 새 거야, 어서 신어. 우리 손녀한테 주려고 사둔 건데 먼저 써. 제시카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선뜻 물건을 건네는 문화가 낯설었던 거죠. 하지만 이내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금세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전자에서 물을 따랐습니다.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우리에게 하나씩 돌리셨죠. 뜨거운 커피 잔을 손에 쥐자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왔어?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미국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구만. 근데 왜 이 추운 날 한국까지 왔어? 난방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셨습니다. 난방이고 뭐고 일단 앉아. 바닥이 따끈해. 우리는 좁은 경비실 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난방기 하나 없는데 엉덩이가 뜨끈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돌 위에 앉은 것 같았죠. 하버드 천재들이 낡은 경비실 바닥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는 광경. 정말 기이한 장면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겨울에 발이 따뜻하면 마음이 먼저 놓이죠. 그거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아무리 비싼 이불을 덮어도 발이 차가우면 온몸이 춥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방은 달랐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뼛속까지 데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등이 따뜻해지니 어깨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스르르 녹아내렸죠. 스미스 임원만 문가에 서서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지 않았습니다. 양복이 구겨질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낡은 곳이 미국의 어떤 최첨단 건물보다 따뜻하다는 사실을요. 저는 조용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여론 불명. 추가 조사 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바닥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경비실을 나와 우리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5층에 있는 빈집이었습니다. 비워둔 지 석 달쯤 됐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온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데도 따뜻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죠. 미국에서는 빈집에 난방을 끄면 금세 냉골이 됩니다. 파이프가 얼어 터지는 걸 막으려면 최소한의 난방을 유지해야 하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달랐습니다. 보일러는 최저로 맞춰져 있었는데도 실내가 쾌적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장비를 꺼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켰죠. 이 장비는 열이 어디서 나오는지 색깔로 보여줍니다. 파란색은 차갑고 빨간색은 뜨겁죠. 화면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통 미국의 집들은 천장 쪽만 붉게 나옵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얼굴은 뜨겁고 발은 시린 게 당연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발은 꽁꽁 어는 불균형한 난방이죠. 그런데 이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닥 전체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처럼 말이죠. 천장은 시원한 파란색이었고 바닥만 새빨갰습니다. 데이터 오류가 아닙니다. 제자 브라이언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완벽한 열분포예요. 공기는 상쾌한데 바닥은 뜨거운 상태.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상적인 패턴이에요. 저는 창문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창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뜨거웠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시원하니 머리가 맑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 발이 편안했습니다. 두통도 없고 건조함도 없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미국인인 제게는 낯선 행동이었죠. 미국에서는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바닥이 차갑기 때문이죠. 양말 신은 발을 바닥에 디뎠습니다. 그 순간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짜릿한 전율. 단순히 뜨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따뜻한 손으로 발을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학생들도 하나둘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던 학생들도 남들이 벗으니 따라 벗었죠. 그리고 모두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라움과 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장판이었죠. 미국의 고급 대리석 바닥보다 훨씬 저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저렴한 장판 아래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시죠? 사람이 무너질 때는 차가운 말 한마디지만 사람이 풀릴 때는 따뜻한 바닥 하나면 됩니다. 온기는 말보다 빠르게 마음에 스며드니까요. 이건 말도 안 돼. 스미스 임원이 소리쳤습니다. 에너지 낭비야. 바닥을 데워서 언제 공기를 데운단 말인가.
비효율의 극치야. 그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열화상 카메라의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이 집의 난방 효율은 미국 평균의 1.5배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랫집 아주머니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셨죠.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와 차를 들고 계셨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왔다고 해서 좀 가져왔어요. 추운 날엔 고구마가 최고죠. 아주머니는 웃으며 쟁반을 놓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음식을 가져다 주시다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구마를 호호 불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노란 밤고구마였습니다. 달콤한 향이 방 안에 퍼졌죠. 달콤한 고구마와 따뜻한 차, 그리고 뜨끈한 바닥. 처음에는 경계하던 학생들의 표정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인데 마치 고향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바닥에 눕기 시작한 겁니다. 교수님 몸이 바닥에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웅얼거렸습니다. 세계 최고 명문대 학생들이 낯선 나라의 빈집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이상한 광경이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쏟아지는 졸음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코끝은 시원한데 등은 따뜻한 기분. 어릴 적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마법 같았죠. 저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으려 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효율이나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것. 그건 바로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신념이 하루 만에 무너질 수는 없으니까요. 학생들을 남겨두고 저는 지하 기계실로 향했습니다. 여론의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과학자로서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스미스 임원도 뒤따라왔습니다. 그는 꼬투리를 잡을 생각에 신이 나 보였습니다. 분명 낡고 위험한 보일러일 거야. 안전기준 미달이라고 보고하면 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죠.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계실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곳엔 거창한 기계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전자회로도 요란한 모터 소리도 없었죠. 그저 굵직한 파이프들이 정갈하게 뻗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건물 기계실은 우주선 같습니다. 수백 개의 계기판과 버튼이 빼곡하죠. 전문 엔지니어가 24시간 상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쾌했죠. 이게 다라고. 스미스가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원시적인 구조로 그 넓은 아파트를 데운다고. 웃기는군. 그때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60대 남성. 이 아파트의 보일러를 관리하는 박 기사님이었습니다. 박 기사님은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컸죠. 40년 넘게 보일러를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기름때가 밴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장인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볼일이요? 박 기사님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습니다. 투박했지만 위험이 있었죠. 저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단순한 구조로 집 전체를 데울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데도 춥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써도 겨울마다 난리가 나죠. 박 기사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당신들 집은 뭘 데우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공기죠. 공기를 데워서 순환시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요. 박 기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춥지. 그는 파이프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공기를 데우면 기계는 좋아해. 빨리 데워지니까. 그래야 효율이 높다고 숫자가 나오지.
하지만 사람은 건조해서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지. 그리고 금방 식어버려. 문 한 번 열면 찬바람 들어와서 다시 추워지고. 그럼 또 기계를 돌려야 해. 악순환이지.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겨울마다 호소하는 문제들이었죠. 건조한 공기 때문에 코피나고 피부 트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 기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닥을 데우오. 사람 몸이 닿는 곳이니까. 추운 건 참아도 발 시린 건 못 참는 게 사람 아니요. 그는 창고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1970년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 바닥에 파이프를 까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하고 있었죠. 우리 아버지 세대가 깔아놓은 파이프야. 50년 됐어. 한 번도 안 바꿨어. 왜 바꿔? 튼튼하니까. 50년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난방 시스템을 10년마다 교체합니다. 부품이 노후화되고 효율이 떨어지니까요. 그게 업계 상식이었습니다. 박 기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간단하니까 고장이 안 나지. 복잡하면 고장 나기 쉬워. 간단한 게 최고야.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효율만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계를 덜 돌릴까만 고민했죠. 더 복잡한 시스템, 더 정교한 제어, 더 많은 센서. 그게 발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어디에 닿는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죠. 집이라는 게 뭡니까? 박 기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와서 등 지지며 쉬는 곳 아니요. 가족이 밤에 편히 자는 게 기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숫자 노름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거지. 박 기사님의 투박한 한마디가 제 수만 페이지짜리 논문보다 더 무게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연구했고 한국은 사람을 연구했다는 것을요. 스미스 임원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의 논리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연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1차 견학팀 300명의 이야기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강타했죠. 학생들이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버드생들이 한국 아파트 바닥에 누워 잠든 모습, 믹스커피를 마시며 행복해하는 표정. 이런 게 진짜 선진국 아니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버드생들이 한국 난방에 열광하는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죠. 결국 2차로 200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총 500명의 하버드 인재들이 한국 아파트 단지에 집결한 겁니다. 조용하던 동네가 갑자기 국제적인 현장이 되었죠. 이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CNN과 BBC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NHK와 중국 CCTV까지 취재진을 보냈죠. 화면 속에서 학생들은 반팔 차림으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파트 안에서 여름처럼 지내는 모습이었죠. 미국 본토는 한파로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대조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스미스 임원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구석으로 가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사에 보고하는 듯 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이건 사기라고 해야 해. 데이터를 조작해서라도 막아야 해. 한국 기술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우리 회사 망해. 그는 여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과장되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죠. 돈을 뿌려서 가짜 전문가 인터뷰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스미스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죠. 급기야 그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인터뷰를 하는 사이 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스미스가 보이지 않았죠. 혹시나 싶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기계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박 기사님의 설계 도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배관도, 바닥에 놓인 기술 매뉴얼, 하나도 빠짐없이 찍고 있었죠. 기술을 훔쳐서라도 가져가려 했던 겁니다. 특허 없이 몰래 베끼려는 속셈이었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기계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박 기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스미스는 얼어붙었습니다. 딱 걸린 겁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죠. 저 같으면 당장 경찰을 불렀을 겁니다. 멱살을 잡아도 시원찮을 상황이었죠. 산업 스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기사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원본 도면을 꺼내 스미스 앞에 펼쳤습니다. 사진 찍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오. 원본이야. 스미스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왜 주는 거요? 박 기사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훔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요. 좋은 건 나눠 써야지. 사람 살리는 기술인데 너네 나라 사람들도 따뜻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요. 어차피 숨길 기술도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써온 방식이야. 몇 천 년 된 지혜지. 훔쳐갈 비밀이 있어야 훔치지. 스미스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그 투박한 배려 앞에 그의 탐욕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도면을 받아들고도 아무 말도 못했죠.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품성인 겁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적에게조차 베푸는 것.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백악관 에너지 자문단이었습니다. 교수님 보고서 언제 됩니까? 여론이 심상치 않아요. 한국 기술 예찬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당장 해결책을 가져오시오. 저는 스미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이미 찾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울 자격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기사님이 담배 한 대를 권하셨습니다.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그날만은 한 대 받아 물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목을 탔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 정정당당히 배우시겠습니까? 귀국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로 옮겼습니다. 5성급 특급 호텔이었죠. 미국식 중앙 공조 시스템을 갖춘 최신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번쩍였습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죠. 직원들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호텔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익숙한 난방 방식이었죠. 미국에서 쓰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머리 위로 더운 공기가 쏟아지는 방식. 그런데 하필 그날 밤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날 호텔 난방 시스템이 고장난 겁니다. 뉴스에서는 50년 만에 한파라고 했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죠. 강풍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했습니다. 객실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나왔습니다. 프런트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른 투숙객들도 항해 전화를 하느라 회선이 마비된 겁니다. 천재라 불리는 하버드생들도 추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담요를 2겹 3겹 덮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결국 모두 로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로비도 춥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방보다는 나았죠. 첨단 시스템을 자랑하던 호텔이 가장 먼저 무너진 겁니다. 아이러니했죠. 가장 비싼 호텔에서 가장 추운 밤을 보내게 되다니요. 저는 아파트에서 보낸 밤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건물, 허름한 경비실. 하지만 그곳은 이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아니 따뜻했습니다. 비교가 되니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최신 시스템은 고장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온돌은 단순해서 고장이 안 나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아파트 경비실의 김할아버지였습니다. 교수 양반 뉴스 봤어. 호텔이 얼음장이 됐다며. 애들 괜찮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아셨습니까? 아까 명함 줬잖아. 혹시나 해서 저장해뒀지. 할아버지는 대뜸 말씀하셨습니다. 애들 데리고 이리 와. 마을회관 비워놨어. 좁긴 해도 따뜻할 거야. 어서 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추운 날 제일 서러운 건 추위가 아니라 문 두드릴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갈 곳이 없을 때 그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저는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파트로 갑니다. 버스 3대가 대기 중입니다. 스미스 임원이 반대했습니다. 미쳤어요. 우리가 그 낡은 곳으로 다시 가야 해요. 5성급 호텔을 놔두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5성급 호텔이 지금 우리를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실 분만 가시죠. 결국 500명 전원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스미스도 마지못해 따라왔죠. 추위 앞에서는 자존심도 소용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다시 그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에 도착했습니다. 마을회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자 훈훈한 온기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10명 남짓한 할머니들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죠. 아이고 이 추운데 고생했네. 할머니들은 얼어붙은 학생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비벼주셨죠. 어머 손이 얼음이네. 이러다 동상 걸리겠다. 어서 들어와. 귤이랑 호빵 쪄놨어. 어서 먹어. 라면도 끓여놨다. 많이 먹어. 바닥은 절절 끓었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학생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그 맛이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좋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일러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박 기사님과 김 할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웃고 계셨습니다. 왔어, 몸 좀 녹여.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두 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교수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인사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틀렸습니다.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어로 땡큐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마을회관 바닥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뜨거웠습니다. 500명의 하버드 학생들이 좁은 마을회관에 옹기종기 모여 잠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서 누군가는 의자에서. 하지만 모두가 따뜻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등 따스함.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새벽녘 잠에서 깼을 때 할머니 한 분이 담요를 덮어주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구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나라. 미국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버드 대강당에서 공식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강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500명의 견학단과 교수진,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가 모였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맨 앞줄을 차지했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단상을 향하고 있었죠. 전 세계가 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스미스와 아메리카 히트 경영진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한국 기술이 사기라는 증거를 기대했을 겁니다. 스미스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곧 자신의 정당성이 증명될 거라 믿었겠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30년 교수 생활 동안 수없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날처럼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난방은 실패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실패라니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스미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수면 양말 한 켤레였습니다. 김할아버지가 학생에게 주셨던 그 양말이었죠. 낡고 투박한 양말이었지만 제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이 양말보다 못한 기술을 우리는 첨단이라 불렀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공기만 데우는 기술은 사람을 춥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는 뜨겁고 발은 시립니다. 건조해서 코피가 나고 피부가 트죠. 겨울마다 미국인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닥을 데워 사람의 발부터 따뜻하게 했습니다. 발이 따뜻하면 온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마음까지 녹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미국 집이었습니다. 천장만 붉고 바닥은 파랬죠. 열이 위에만 몰려있는 비효율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한국 아파트였습니다. 바닥이 붉게 타오르고 천장은 시원한 파란색이었습니다. 완벽한 열분포였죠. 어느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당연히 한국 집이죠. 청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박 기사님과 김 할아버지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박 기사님, 얇은 조끼만 걸친 김 할아버지. 두 분의 미소가 화면 가득 채웠습니다. 이분들이 저의 스승입니다. 학위도 없고 논문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지혜를 몸으로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교수를 했지만 이분들 앞에서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듣고 있었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청중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진 것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니까요.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용기지만 진실을 인정하는 건 더 큰 용기더군요.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아메리카 히트와의 모든 연구 계약을 파기합니다. 500만 달러의 연구비를 반납합니다. 대신 한국 기업과 정식으로 기술 제휴를 맺겠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스미스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무슨 짓입니까? 계약 위반이에요.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항의는 박수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다녀온 제자들이었습니다. 민수가 가장 먼저 일어났죠. 한 명, 두 명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500명의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진도 언론인도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건 패배자에 대한 야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용기 있게 밝힌 자에 대한 환호였습니다. 거짓보다 진실을 택한 자에 대한 존경이었죠. 스미스 임원은 고개를 숙인 채 슬그머니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업계의 거물이었지만 탐욕이 그를 망친 겁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걸 그는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후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무시했던 한국인 유학생이었죠.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 댁 온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셨네요. 할머니께 전화드려야겠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처음에 내 보고서를 무시했잖아. 민간요법이라고 깎아내렸지. 내가 옳았어. 정말 미안하다.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는 한국의 작은 경비실에서 시작된 변화가 하버드 대강당까지 이어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하버드 교정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한미온돌 연구센터.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미국 최초로 온돌 난방을 적용한 대학 건물이었죠. 건축비만 2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했죠. 입구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박 기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죠.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Think of people first. 매일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 문구를 보며 건물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하버드의 명물이 되었죠. 건물 안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 학생들은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처음엔 이상하게 여기던 학생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습니다.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토론을 하죠.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식 없이 바닥에 둘러앉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은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제목은 인간 중심 난방 시스템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 게재되어 큰 화제가 되었죠. 30년 연구 인생의 마지막 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보다 더 빛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공동 저자 박용수. 바로 한국의 보일러 기술자 박 기사님입니다. 박 기사님은 정식으로 하버드 기술 고문으로 초빙되었습니다. 학위는 없지만 경험이 있었고 논문은 없지만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역사상 최초의 현장 기술자 출신 고문이었죠. 학교에서는 특별히 명예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박 기사님의 특별 강연이 열리는 날이었죠. 강당에는 10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백악관 에너지 자문관까지 참석했죠. 저는 기꺼이 통역을 자처했습니다. 박 기사님은 처음엔 긴장하신 듯 했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하지만 마이크를 잡자 여전히 투박하지만 당당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술의 끝은 결국 사람입니다. 내가 만든 온기가 누군가의 엄발을 녹여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웃어야 성공인 거야. 박사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게 진짜 기술이지. 제가 한 문장씩 통역했습니다. 청중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경청했죠. 박 기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보일러 기사였어. 할아버지도 그랬고. 3대가 바닥 깔았어. 남들은 하찮다고 했지. 기름때 묻은 일이라고. 손에 굳은 살 박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깔아놓은 바닥 위에서 수천 가족이 따뜻하게 잤어. 아이들이 감기 안 걸리고 자랐어. 노인들이 관절 안 아프게 겨울을 났어. 그게 자랑스러워. 돈 많이 벌진 못했어도 부끄럽지 않아. 박 기사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청중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의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분, 2분, 3분이 넘도록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실 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거대했지만 한국은 위대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게 제 오만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김할아버지도 화상통화로 참여하셨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죠. 경비실 배경이 보였습니다. 1년 전 그 따뜻했던 경비실이었죠. 교수 양반 잘 지내나? 텔레비전에서 봤어. 유명해졌네. 한국 또 와. 믹스커피 타줄게. 고구마도 쪄놓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다음엔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손녀분한테 선물도 가져갈게요.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셨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건강해.
화상 통화가 끝난 후에도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그 따뜻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기술보다 마음, 효율보다 사람.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바닥은 따뜻하십니까? 그 따뜻함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그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피워올린 정성이자 사랑입니다. 밤새 보일러를 점검하는 기사님, 추운 새벽 배관을 수리하는 기술자.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죠. 오늘 밤 따뜻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신다면 그 감사함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온돌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던 그 시절을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국물을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추운 겨울 따뜻한 방바닥 위에서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랑스럽다 한마디도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